우리나라 가임 여성이 평생 죽을 때까지 남자 상대로 경험하는 숫자가 평균 6에서 7명 정도라고 합니다. 대놓고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이 수치보다 높으면 높았지 절대 낮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리뷰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이제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조금은 있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변화가 아무리 천천히 온다고 한들 침묵하는 건 비겁한 일이다 라는 저의 평소의 신념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어느 영상에 악플이 달렸는데요. 얼굴 내미지 말고 유튜브 할 수 없냐, 시청자 역겨운 건 생각 안 하냐, 나가겠다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잘 보내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친자 확인 DNA 검사 기관으로는 국립법무병원만 유일한 공공기관이고 민간 기업까지 합하면 100여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2020년 현재 한국 법원에 접수된 친자 확인 및 부인 소송에 4,669건이 접수되었는데요. 이 중에 약 30%가 친자 불일치로 나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1,400건은 자기 자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매우 혼란스러워 하시겠지만 지난번에도 언급했다시피 이게 통계의 오류인 게 모수가 현저히 작기 때문입니다. 친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 의심스러워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한 사람들의 불일치가 높은 거는 당연하겠죠. 그거를 우리나라 전체 지분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친자가 확실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상속이나 기타 유전병 등을 위해서 DNA 검사를 의뢰했었던 건수에서도 친자가 아닌 비율이 무려 3.3%나 나왔다는 건 만약에 최소 친자 확인이 의무법으로 통과되면 모든 가정이 검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적어도 5%에서 10% 정도는 음성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약 10%로 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부 어느 특정 계층이나 직업군을 비하하는 차원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7, 8년 전쯤에 직업상 지방 출장이 굉장히 많아서 한번 출장을 내려가면 보름 정도는 지방에서 지내야 되었는데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가게들 중 유흥업소 비율이 그렇게 많은 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시트를 갈고 청소를 한다 해도 여러 사람들이 뒹굴던 침대에서 자느니 몇 년간 빨지 않은 제 이불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거의 모텔을 혐오하는 스타일이라 항상 사우나에서 잠을 자려고 밤만 되면 긴 방황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요즘엔 사우나가 경영상의 문제로 거의 없어지는 추세고요. 특히 지방에는 밤 9시쯤 되면 문을 닫는 목욕탕들만 많아서 24시 찜질방을 찾기 위해서 20km 정도까지 꾸역꾸역 내비로 찾아가서 유심히 상가들을 샅샅이 뒤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은 특히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여수, 창원, 부산, 기타 대도시들은 물론이고요. 지방 구석구석까지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도우미 노래방, 양주집, 룸사롱, 선술집, 퇴폐업소, 키스방, 칵테일바, 호프집, 마사지클럽, 호스트바, 불법 성매매, 오피스텔, 정육점, 그 빨간불 대놓고 켜놓고 매춘하는 업소, 모텔 등등 유흥업소 관련 업종이 그렇게 많은지는 새삼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 속에서 24시 찜질방을 찾다 못 찾아서 목욕탕 입구에서 밤을 새고 새벽 5, 6시쯤에 들어가 씻고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원고의 초안이 그때 당시 써졌던 것을 지금 펼쳐볼 줄은 미처 몰랐네요. 이렇게 열거하다 보니 여러분들 머릿속엔 제가 미처 거론하지 못했던 곳들이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상상 이상으로 유흥업소가 성지를 이루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뼈아픈 사실은 모두 동시에 영업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흥 쪽 종사 여성이 오늘은 서울, 내일은 부산 이렇게 원정을 다니는 게 아니라 직원이 5명으로만 잡아도 근무자는 25만 명. 만약에 전국에 10만 개의 업소가 영업을 한다면 거의 50만 명이 동시에 근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곳에 있는 여성들이 반드시 내국인은 아닐 수도 있죠. 외국 여성들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실시간 종사자들을 추려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젊은 여성들이 그곳을 거쳐갔거나 현재도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죠. 게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미성년이거나 아주 고령의 여성은 없다는 전제로 한다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꽃다운 나이에 그곳에서 잠깐 알바를 하던 상시 근무를 했던 저 같다는 것을 상상을 해보면 결코 유쾌한 결과는 아닐 겁니다. 물론 그곳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모두 성매매를 하는 건 아니라고 반박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오늘의 이야기의 키포인트는 도서관이나 병원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확률이 현저히 낮듯이 아무래도 술과 유흥이 겹치는 곳에서는 외도나 성매매, 매춘, 원조 교제가 압도적으로 많을 거라는 전제하에 이야기하는 거니까 불편하더라도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뜻입니다. 그럼 그런 여성들이 다 미혼으로 살까요? 그때 죽을 때까지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잠깐 알바로 머물렀다 해도 신분 세탁을 하고 평범하게 일반인들과 결혼할 확률이 높을 거라 생각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지금의 기혼 여성들의 상당수는 결혼과 맞물리는 시기에 또는 훨씬 이전에 아니면 결혼 중에라도 외부인의 손이 탈 확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것은 그때 차 안에서 밤을 새면서 몰입하면서 수치를 진지하게 계산해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가임 여성이 평생 죽을 때까지 남자 상대로 경험하는 숫자가 평균 6에서 7명 정도라고 합니다. 대놓고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이 수치보다 높으면 높았지 절대 낮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균이라는 단어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단어가 주는 메시지가 많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런 현실에서 내 자녀가 반드시 내 자식일 확률이 100%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지만 그런 여자들은 다 유흥업소에나 있는 여성들이지 우리 민간인 정상적인 아내들은 아닐 거라고요? 아니요. 그분들도 거의 다 결혼을 할 겁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는 거죠. 초혼이든 재혼이든 그 이상이라도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많은 유흥업소에서 가볍게 또는 상습적으로 즐겼던 남성들은 그냥 잠깐의 일탈 정도로 끝나 기억에도 없겠지만 그 일탈의 대상이 여러분들의 아내일 가능성도 씁쓸하지만 없다고는 자신할 수 없겠습니다. 단지 그게 내 경우가 아니길 바랄 뿐이죠. 이런 상황에서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엄청 보수적으로는 5%, 높게 잡아는 10% 이상 정도가 친자 불일치의 수치가 나온다고 해도 저는 새삼 놀랍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엄청난 일들에 대해 들은 건 많지만 굳이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저 이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자식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웠죠? 배우자는 물론이고요. 그러나 그중 10% 정도는 내 자식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몰랐으니까 사랑스러웠지 않았을까요? 질병을 모르고 있다가 자신이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다는 걸 안 순간부터 사람들의 면역성은 급격히 떨어져서 암 환자가 6개월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자신의 상태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어제까지 물고 빨았던 자식이 오늘 친자 검사로 인해서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배신감은 엄청 크겠지만 몰랐더라면 그 자식은 영원히 내 자식일 거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 두 아들에게 만약 엄마가 네 친엄마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더니 두 아이 모두 그래도 엄마는 엄마지 라고 쿨하게 말하더군요. 나중에 친모가 나타나더라도 그분도 엄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엄마가 너의 친엄마라고 철떡같이는 믿지 마 라고 하면서 온 식구가 깔깔대고 웃으면서 식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친모나 친부가 아닐 수도 있지만 친부모라고 믿고 잘 살아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 품에 있던 자식은 내 자식이다.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스럽고 그 자녀를 위해서 오늘도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내며 돈 벌어서 뒷받침하고 아등바등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내 자식이든 아니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내 자식인 걸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생물학적으로 친부가 아니다 라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입양을 하는 것도 내 자식이 아닌 걸 알고 살아갈 수 있듯이 지금껏 자기 자식으로 믿었던 자녀가 갑자기 자녀가 아닐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엔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다 일어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남성들이 엄청 많은 여성들과 즐기고 다녔듯이 그 대상은 반드시 여성입니다. 여성이 아닌 경우도 물론 있지만요. 그렇다면 내 상대만 순결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요즘엔 거의 일어나지도 않고 평생 당첨되지도 않을 로또를 긁으며 희망 자위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벌써 30년 전쯤에 동경에서 3년 정도 유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26, 7 정도 되었었어요. 그때 일본 친구가 자기네는 거의 모두들 첫 경험을 중학교 때부터 한다고 하더군요. 20세가 넘는데도 관계가 없으면 신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여긴답니다. 그땐 청소년 때부터 첫 경험을 한다는 거에 되게 놀랐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추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 거울을 보자. 유심히. 그리고 예전의 여친이 지금 독신으로 살고 있을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 그녀들의 가정에서 내 자식이 길러질지도 모르니까 부디 잘 자라주길 기도하면서 오늘 유쾌하진 않지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